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막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늦은 저녁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곳곳에 5에서 10mm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거셉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물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저녁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종일 서늘하겠고요. 이후에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 반입된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민간합동조사단이 지난 10개월간 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 방패물 반입과 처리 절차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고 해수 유입 피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로 반입된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분석 오류가 발생한 이후 원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17명으로 민간합동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민간합동조사단은 방패물 처리와 방패장 해수 유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단은 방패물 반입과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 검사 결과를 재확인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관련 기관 합동 점검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생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일단 좀 정비를 하고 고쳐야 됩니다. 현재의 어떤 그 절차 시스템이나 현재의 어떤 이런 규정만 가지고는 요문에 발생한 그 오류를 이게 죄다 다 이렇게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결국 현 상태에서는 나중에 이러한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또 방패장 건설 초기에 지하 수위 250m까지 해수가 유입됐고 현재는 거의 줄었지만 방패장 땅속에 있는 암석의 풍화작용 등으로 내구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일로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또는 지중 내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지역 주민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주민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검증 가능한 재발 방지책 마련과 반입 후 처리되지 않은 방패물 760드럼 중 일부를 채취해 다시 분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이제 규제기관, 이제 또 공단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충분하게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경주 시민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민간합동조사단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과 재발 방지책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심의를 거친 뒤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어제 오후 7시 52분쯤 영덕군 동북 동쪽 28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이고 계기 진도는 1로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이라며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찾아 정부의 합동조사가 끝나면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울진군 기성면과 매화면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임시주택 등 세심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힘써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동행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피해 하천의 폭 확대와 제방 보강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고 전찬걸 울진군수는 열악한 군 예산으로는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달성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반쯤 달성군 가창면에서 행인이 멧돼지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고 대구시가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주민 목소리를 듣기보다 정치적 계산을 먼저 했기 때문인데 올해 안에 입지 선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최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주민투표 방식을 일부 수정한 절충안을 군의군과 의성군에 제시했습니다. 기존 논의되었던 안 그리고 구도 합의안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군의하고 의성에서 서로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몇 가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군의군 의성군은 자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정치적 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냥. 우승군하고 협의를 넣는 것 같고 일단은 그분들이 또 만나가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신분센에서 얘기는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달 21일 단체장들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섣불리 합의 발표를 내 주민 반발은 드세졌고 결국 입지 선정은 석 달 넘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체 단체장님 뜻을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뜻이 거기에 녹아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되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른 데는 군의 의성 간 의견 중재 과정을 제대로 못한 경상북도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입지 선정이 지자체 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내 입지 선정이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해 6개월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항공정책과 공항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에서 포항공항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결항률 감소 방안 등을 도출하고 경주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2025년 취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 활성화를 위해 세계 소형 항공사 운영 사례와 취항 가능한 공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울진 비행 훈련장에 대해서는 소음 관련 대책을 찾고 비행 교육 훈련 확대, 민간 취항 등을 통한 활성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오전 6시 22분쯤 한울원전 2호기 취수구에 다량의 해양 부유물이 유입되면서 운전 중인 2대의 순환수 펌프 중 1대가 정지돼 원자로 출력을 39%까지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은 비상요원을 투입해 유입된 해양 부유물을 제거하고 정지된 순환수 펌프를 재가동했으며 발전소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울원전 2호기는 내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동시 풍사는 매곡리 일원에 경북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바이오 2차 산업단지가 오는 2022년 준공되면 경북 북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청과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인 경북바이오 산업단지입니다. 이미 1단계로 조성된 30만 제곱미터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플라즈마 등 바이오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4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이번에 2단계로 23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22년까지 조성됩니다. 2차 단지에도 바이오 산업과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등 10개 업체의 입주가 정해졌고 1차와 비슷한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2차 산업단지는 중앙선 철도의 복선화로 수도권과 1시간대의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고속도로와 상주 영덕 고속도로, 국도 34호선과 연계된 교통요충지입니다. 교통망과 접근성이 좋아 물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고 폐수 종말 처리 시설과 공업 용수 등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성 원가를 낮춰 분양 경쟁력도 크게 높였습니다. 직가라든지 교통 편의 시설, 또 행정, 또 신도시 도청이 인근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고용 유발 효과와 연간 총 생산량이 1,000억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완공이 되면 한 6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 한 1,000억 원 정도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도청 이정 효과는커녕 오히려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 안동시가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이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되려면 SK 관련 업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바이오 업체가 없는 산업단지에 바이오 주력 업체의 추가 유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4개월의 계도 기간을 줄 예정입니다.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 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근로자 인건비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세운 500곳을 선정해 근로자 1인당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울진군 죽변면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진군은 앞으로 창업과 문화, 복지 등 복합 기능시설을 조성하고 죽변 파출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상가 리모델링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드는 주민들의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주의 대표 문화 콘텐츠는 신라지만 경주에는 신라시대 이전의 유적도 많은데요. 신라가 태동하기 전 경주 지역 구석기부터 철기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경주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후기 구석기 시대로 추정됩니다. 신석기 시대 경주인들은 평등한 삶을 살았고 당시 발굴된 유물들도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이후 계급이 생기고 권력이 발생하면서 무덤의 크기부터 부장품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네, 이번 전시는 신라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단순히 시간적 배열이 아니고 기술과 도구 또는 도구와 기술과 권력이라는 관점을 서로 테마를 나눠서 다루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별전 신라 이전의 역사는 신라 직전 사로구까지의 역사를 시대 구분이 아닌 삶의 기술, 권력의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신라 문화에 집중해온 경주박물관이 경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선과 고려시대 경주전에 이어 신라 이전의 역사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신라시대 이전의 유물들은 처음 보는데 이렇게 멀리서 아이들이랑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신라의 화려한 유물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신라 이전의 유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전시는 최신 디지털 기법을 암각화에 적용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창립 30주년 포항 구상회전이 포항시립 중앙아트홀에서 열리고
독도박물관 한국전강미술관 공동기획전 나란말싸미전이 울릉군 독도박물관에서 경북도립 무용단의 생명의 땅 진라아비 훨훨 공연과 식민시대와 전쟁 시기의 노래들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경상북도가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재활치료 관련 예산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 106억 원을 투입해 23개 전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 파견 의혹 사건의 기소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간 이들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 파견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은 모두 423건이며 이 가운데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건은 11%인 47건에 불과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불법 파견은 위법적인 중간 착취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0,000원 이상 성금을 낸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입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주엑스포 입장료는 어른 기준으로 현장 구매 시 12,000원, 예매 시 10,000원입니다. 재해구호협회에 낸 성금은 금액에 따라 연말 정산 때 지정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간포발전협의회는 협약을 맺고 지역 출산 산모들을 대상으로 축하 미역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출산율을 높이고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고 지난 11일 처음으로 경주시 충효동 권모 씨에게 출산 축하 미역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공단은 경주 지역 출산 산모 1,300여 명 모두에게 경주에서 채취한 자연산 미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늦은 저녁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곳곳에 5에서 10mm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거셉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물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저녁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종일 서늘하겠고요. 이후에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